먼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집 앞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편법과 야매에 의존해서 공부해왔고 고3 때 기출문제만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칠판 앞에서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 때는 다 이해가 가는데 막상 혼자 할 때에는 문제를 못 풀겠습니다. 당연히 문제 푸는 속도도 느리고요. 개념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문제풀이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연에 우리 선생님께서 답변으로 갓난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라는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이 친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지금 뭐 이 사연을 이제 들으시면서 저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질문들이고요. 뭐 한 줄 한 줄 다 저거 내 얘기다 이렇게 느끼는 맞아, 친구들이 맞아. 많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은 근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어떤 커다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냐 하면 혹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수학 공부가 무언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동안 내가 잘못 공부를 해왔나? 왜냐하면 공부를 누구나 하긴 했거든요, 그동안. 맞아요, 네, 맞아요.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도 점수가 본인 기대에 못 미치고 본인이 생각해도 수학을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들기 맞아.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몇 년간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정도 되면 수학이 무섭죠? 그렇죠, 무섭죠. 맞아요. 예. 스포자라는 말이 나오고. 네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수학이 뭐라고 수학 때문에 자기 맞아요. 자신을 이렇게 맞습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글쎄요, 뭐 다들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일단은 그 칠판 앞에서 선생님이 문제 푸실 때는 이해가 가는데 그 문제를 또는 그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혼자 풀 때는 못 풀겠다. 내가 하면 안 돼. 네, 혼자 풀 때는 안 풀린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상담을 오면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학생한테 야, 그러면 네가 공부했던 노트랑 연습장을 지금 가져와봐. 내가 한번 보자. 그래서 가져오게 해요. 그럼 이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안 풀렸던 문제들이 막 눈에 보이죠. 그런데 그 학생 연습장을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학생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수업 시간에 제가 또는 수학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제시했던 방법과 부분적으로 때로는 아주 많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학생들이랑 얘기하려고 연습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문제풀이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사실 연습장에 풀어놓은 걸 보면 아닐 때가 종종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풀이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유지하거나 혹은 가끔씩은 약간 고집을 부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힘들죠, 맞아요. 작은 생활 습관 하나도 고치기 힘든 건데 수학 문제 푸는 거는 굉장한 뇌 활동일 텐데 그걸 바꾸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자기만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거나 고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말을 배우듯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네, 말 그대로 갓난아기가 말을 배울 때는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말을 반복하거나 유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써 있는 걸요. 한 줄 한 줄 그냥 100% 똑같이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학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의 풀이를 설명할 때는요. 한 줄도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사실은. 다 머릿속에 계획이 있고 그 줄거리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판서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대충 보지 마시고 좀 더 똑같이 따라한다. 진짜 기계적으로 복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의 어떤 설명과 풀이를 좀 따라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있는데 내가 어떤 그 문제를 전에 경험한 적이 있다거나 그런 설명을 비슷한 걸 들은 적이 있으면 내 나름대로 그 개념에 대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근데 그 형성된 이미지가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스티리오타입인데 네. 딱 정해져 있어서 누가 말하면 그게 잘 안 깨져요.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노트를 보는 그건 굉장히 그 고정관념을 발견하는 그쵸, 좋은 방법 맞아요.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선생님이 하듯이 따라가다 보면 고정관념이 깨지겠네요. 그건 맞아요. 점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하죠. 쉬운 건 아닐 텐데요. 사실은 그쵸, 네, 어렵죠. 쉬운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의식적으로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 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계속되는 고민이 뭐 또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학생들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문제풀이 속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반복 학습함에 따라서 향상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량으로 그 향상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문장이 참 맞아요. 네. 선생님 저는 개념 이해가 부족한가요? 문제풀이가 부족한가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개념 한 바퀴 더 돌릴까요? 아 맞아. 진짜 아니면 많이 질문하죠. 문제집을 하나 더 살까요? 맞아요. 네네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개념 이해가 1단계고 1단계가 완료되면 문제풀이가 2단계여서 2단계로 넘어간다? 뭔가 이렇게 딱 네, 선후 관계가 있는 네, 것처럼. 예. 근데 그거는 상당히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 이해를 충분히 숙달하고 반복했다고 해서 그 단원의 수학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안 풀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단계와 4단계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수업을 들었으니까 자기는 풀수 4단계 있겠지? 레코그니션에 왔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 과정이 멀리 남았는데도 네, 선생님 네, 말씀 네, 듣고 오니까 네.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단계 개념이 이해가 됐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네, 내가 수학에 재능이 없나? 맞아요.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다 안 풀리고 막 틀리고 그래요. 그러면 개별적인 문제들로부터 하나씩 또 교훈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개념 이해를 반복합니다. 네. 개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개념 공부할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강조했었구나. 이 공식은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중에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과정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예. 그래서 개념 공부를 또 반복하고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또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배우고요. 다시 개념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지 1단계가 부족해서 2단계가 안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례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습 인지론에 이게 얘기하면 자생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개념 이해가 부족합니까? 맞아요. 문제풀이가 부족합니까?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인지 단계에서 왜 그렇지? 어떻게 풀지? 그건 저 학생은 고민을 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 설명 속에 그게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면서 네. 인지도 늘고 또 작은 부분들이 레코그니션 되고 또 반복되고 이렇게 하면서 수학이 잡혀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겠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 학생 뭐 발전하겠어요? 느낌 네. 있을 것 같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사연을 보내준 학생은 내가 갓난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 많이 공부를 해서 꼭 수학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